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유커 대표로 참석한 스카니아 서버의 왕토라고 합니다. 왕토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배상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걸 기획하셨다고 하니까 기획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1차 보상에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환생의 불꽃의 10%를 보상을 합니다. 게임 내 경제 유지를 위해서라는 이유인데요.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차 보상에서는 이번에 환생의 불꽃 100% 보상과 더불어 아주 신규 유저 스타터 팩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게임 내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상에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피해는 기존 유저들이 받는데 정작 보상은 신규 유저들이 타간다라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죠. PK인이라고 불리는 아케인 쉐이드 무기를 아주 그냥 모두에게 뿌리면서 게임 내 경제가 아주 박살이 났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2차 배상이 과연 적절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답변에서는요. 저희 유저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냐면 결국 게임 내 경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당장의 언론의 압박에 그런 급한 불을 더 끄는 게 급했다라는 사정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신경 쓰지 않고 당장의 급한 불부터 끄겠다라고 느껴져요. 첫 번째 답변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코어 유저층에 대한 보상 부족에서 이제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장 불편했던 점은 아케인 심볼을 아주 왕창 주셨어요. 이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헤비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아케인 심볼은 전부 다 말렙이죠. 그래서 사실 필요가 없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비례해서 어센틱 심볼이라도 조금 줘라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구를 드렸는데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약간 좀 뭐랄까요,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공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핵심 유저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기획팀장님이 주신 답변에 대한 저의 감상,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형 아이템을 논할 때 큐브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큐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확률 공개로 소위 보보보, 드드드라고 하는 최고 사양 옵션 중 하나가 애초부터 등장하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초기에 이를 공지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기 디렉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디렉터님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과거 관행이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 이제 문화가 변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멘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요거를 우리가 기존 유저들이 알 방법이 없었고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는 환경에서 그것도 특정 옵션을, 그것도 유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 중 하나를 막아놨다는 거는 이거는 사기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은 이러한 행태를 777 없는 슬롯 머신을 운영해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도 이러한 꼭지로 비판한 바가 있고요. 최고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게 설계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현금으로 팔아온 거는 사기라는 의견,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저들의 불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 대응 방안을 여쭙겠습니다. 강원기 디렉터님 답변해 주시죠. 네. 이 보보보에 관한 내용은 그럴 수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보보공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스펙에 따라서 보보공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드드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드랍률 증가 옵션 3줄이 안 나오게 막은 거는 이거는 변명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랍률이 들어간 아이템이면은 사냥 분야에서의 어떻게 보면 최고 옵션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나오지 않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유저 개인이 이 사실을 알려면은 자, 공개한 확률표에 따르면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나 매수 획득량 증가 옵션이 3줄이 나올 확률은 5만 번 돌렸을 때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4,500만 원어치를 개인이 큐브를 돌려야 한 번 볼까 말까인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95% 확률로 드드드가 안 나오는 옵션이구나라고 확신을 하려면 4억 5천만 원어치 큐브를 개인이 장신구에 돌려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 확률 자체,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확률 자체를 유저들이 개인이 확신할 방법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확신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특정 유저들의 선호 옵션을 막아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핀트가 지금 뭐 보보공과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하니 뭐니라는 핀트가 아니라 확률을 유저들이 너무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설정해 놨는데도 거기서 또 유저들이 원하는 옵션은 임의로 제거해 놓은 이 현상을 저희 유저들이 불만을 갖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예, 사과를 해주셨으니까 뭐 저희 유저들은 뭐 받겠는데요. 근데 정보 공유가 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이 단체 지성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니까 뭐 공개를 안 했어도 뭐 무방한 것 같다라는 이런 답변은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그럼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 유저들은 모르고 큐브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림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큐브 확률 공개에, 그러니까 큐브 확률에 대한 얘기를 변명을 하시는 거는 많은 유저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유저분들이 공감하지 못할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셨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향후 결과를 유저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건 지금 과거의 관행이었다라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뭐 게임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관행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 게임의 재미의 일부였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러나와 있는 상황이 있죠. 특정 옵션을 막아놨다라는 것에 대한 배신감, 그것에 대한 유저의 분노가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별도로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이건 지금 확률 공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공지한 옵션이거든요. 방방방 류드의 검, 아주 그냥 트루뎀으로 들어갈 것 같이 생긴 아이템입니다. 요거 안 나온다고 공지하신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카니아 경매장에서 돌아다녔어요. 저도 스카니아 서버 유저이기 때문에 얼핏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아이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매장에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거는 공지와는 명백히 다른 이런 아이템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디렉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저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요거거든요. 이렇게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류드의 검이 등장하게 된 것이 기존 큐브의 로직이 아니라 특정한 뭐 각인의 인장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사례로 등장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외적인 아이템이 게임 내에서 돌아다니면요, 우리 유저들이 이게 안 나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슬라이드 한번 이전으로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스킬 레벨 내용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메이플 스토리를 한 번도 안 해봤던 기자분들도 아니고 최소 2년, 3년은 메이플을 하셨던 분들인데 모든 스킬 확률, 모든 스킬 레벨 증가 옵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라는 답변이 과연 한 명이라도 공감을 하실까요? 이거는 레전더리 옵션에서 나오는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이거를 띄우려면 평균값이 20-30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놓고 나오는 그 모든 스킬 레벨 증가 옵션이 4차 과정, 육성 과정에서 일말에 미미한 도움이 된다. 그게 필요 없는 옵션이지 어떻게 필요가 있는 옵션이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유저분들이 상당히 공감하지 못할 답변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무례를 하면서도 추가로 땡겨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방금 메이플 스토리는요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저들도 성장을 했죠. 과거 문화상품권 한 장에 벌벌 떨던 학생들이 이제는 연회비 900만 원짜리 MVP 레드는 우습게 유지합니다. 넥슨 매출은 커졌고요. 회사 규모도 같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게임에 재투자되는 비용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 이 자리를 만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재투자 섹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초 넥슨 재팬에서 공시한 기업 공시 자료에 따르면 넥슨의 국내 PC 게임 매출이 약 1조 800억 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상당한 비중이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서 나온 매출일 건데요. 먼저 저희는 소비자로서 메이플 스토리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 국내 메이플 스토리의 정확한 매출을 먼저 공개해 주시죠. 강홍기 디렉터님께 질문 드립니다. 기업 공시 자료에 따르면 1조 800억 원이 국내 PC 게임 매출입니다. 뭐 공개를 이거를 못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넥슨의 현재 게임 라인업을 봤을 때 메이플 스토리가 차지하는 매출은 얼마나 될 것인가? 최소 절반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내 PC 메이플 스토리 매출이 최소 5천억은 넘는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것도 사실 공개를 못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저희는 입장에서 먼저 불만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뭐 공개를 못 해주신다니까 저희가 추측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매출은 대충 저는 5천억이라고 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이플 스토리 전담 인원이 메이플 스토리 전담에서 운영해서 개발하는, 정정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개발팀의 정확한 총원, 뭐 정확한 총원이 힘들다면 대략적인 규모, 뭐 대략 200~300명이라든지 러프하게 그렇게 개발팀의 규모를 먼저 알려주시죠. 근데 메이플 스토리를 전담하고 있는 개발 팀원이 180명이라면요, 대충 공개된 넥슨의 평균 연봉을 곱하고 대충 유지비 넉넉하게 반영했을 때 한 400~500억? 이것도 너무 좀 과하게 쳐준 건가요? 한 400억 정도가 지금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요걸로 보면은 지금 매출 대비 얼마인가요? 5천억 원에서 400억이 재투자되는 거면은 한 7%? 8%? 7.5% 정도 되나요? 그럼 매출 대비 7.5%만 메이플에 지금 재투자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동네 식당도요, 원재료가 30~40%가 차지합니다. 이런 것과는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근데 메이플 유저들은요, 이 메이플에 대한 재투자가 굉장히 소홀하다라고 느끼거든요. 메이플 스토리의 컨텐츠가 그 재투자 부족 때문에 참 관성적이고 질이 떨어진다라고 느낍니다. 이 원인, 유저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투자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건 지금 180명의 고생하고 계시는 넥슨 메이플 개발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IT 기업이라는 게 인력의 질 곱하기 인력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더 많고 더 만족스러운 컨텐츠가 나오려면은 훌륭한 인원을 받는 것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180명이 지금 5천억짜리 게임을 운영하느라 얼마나 그분들의 지금 삶을 갈아놓고 계실지 사실 저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 이거는 회사 쪽에 요청하는 겁니다. 180명 가지고는 지금 5천억짜리 매출의 게임을 운영하는 거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너무 적은 투자다. 개발팀의 인원을 늘려라라고 소비자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들이 재투자 부족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부실한지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사냥 컨텐츠, 스토리 컨텐츠, 이벤트 컨텐츠가 전부 재투자 때문에 부실하다 이렇게 유저들이 느껴요.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호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께 질문 드리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디렉터님, 메이플에서 유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핵심 컨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반은 맞으셨고요, 반은 틀리셨습니다. 메이플의 핵심 컨텐츠는 그냥 단순히 사냥이 아니고요, 사냥하면서 유튜브 보기, 사냥하면서 넷플릭스 보기, 사냥하면서 드라마 보기예요. 그냥 단순히 사냥이 아닙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화면 보시죠. 다들 사냥할 때 화면 옆에 유튜브, 넷플릭스, 드라마를 띄워놓고 사냥을 합니다. 메이플은 사실상 이 컨텐츠를 외부 기업에 기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엄한 업체에서 만든 드라마나
해외의 넷플릭스, 유튜브 보기가 메이플의 핵심 컨텐츠가 돼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디렉터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사냥을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레벨업을 하려면 보스 콘텐츠를 즐기려면 레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벨업을 하려면 단순 반복의 지루한 사냥밖에 루트가 없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지, 지금 뭐 사냥을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그게 품이 많이 들게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지금 여론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방향 변화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사냥만 가지고 레벨업 해야 되는 시스템, 그리고 재미없는 사냥만 가지고 레벨업 해야 되는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지, 다른 다양한 레벨업 방법들을 추가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고요. 뭐 이거 사냥을 좀 더 어렵게 해달라 이런 메시지는 전혀 아니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메이플 스토리의 핵심 컨텐츠 중 하나죠. 넷플릭스 보기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어요. 작년 2020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입금 매출액이 5,100억 원인데 올해는 이 매출액을 뛰어넘는 5,500억 원을 컨텐츠 개발, 한국형 컨텐츠 개발에 쓴다고 합니다. 매출 대비 7.5%로 추정되는 메이플이 보기에는 참 부끄러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설레는 소식, 메이플 유저에게는 아주 설레는 소식일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거는 강원기 디렉터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180명의 지금 채용되신 정규직 개발진 분들 고생 너무 많으신데 이분들을 쪼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투자를 늘리라는 겁니다. 개발진들이 많아야 좀 더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스토리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냥뿐만 아니라 이 게임 컨텐츠도 재투자를 너무 안 하시니까 엉망인 경우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작년에 번 돈 한 5천억 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영화 부산행의 제작비가 86억 원입니다. 부산행이 대략 몇 번인가요? 한 적어도 5, 60번은 제작될 만한 수익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세계의 찬사를 받은 영화죠. 엔드게임의 제작비가 대충 4,100억 원입니다. 와. 과연 메이플 스토리의 연간 핵심 컨텐츠의 스토리가 엔드게임 한 편 이상, 부산행 5, 60편 이상의 감동을 줬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건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디렉터님, 영웅 캐릭터인 팬텀이 자신의 연인인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디렉터님, 영웅 캐릭터인 팬텀은 자신의 연인이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인 스우와 오르카에게 살해당했죠. 팬텀에게 오르카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원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원수, 철천지 원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사진 화면 한번 보시죠. 검은 마법사와 최후의 결전을 마치고 난 후에 팬텀과 오르카가 나눈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백호영 디렉터님께 제 질문을 드리지만 많은 유저분들이 강원기 디렉터님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으실 것 같아요. 화면에 이 대화를 한번 읽어주시죠. 잘해줬어. 뭐 내 녀석을 용서하는 건 아니야. 다만 시끄러 돌아다니면서 문제나 일으키지 마. 오르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멍청이 도둑놈 기생오라비. 뭐 이 양녀가. 예, 그 다소 무례할 수 있는 요구였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엔드게임에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유저들은 스토리를 전담하는 팀이 존재는 하는 건지, 있다면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백호영 디렉터님께서 스토리 전담 팀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밝히실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알려주시죠. 예, 저도 샤레니안 기사 스토리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게 같은 분이 쓰신 거라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렸던 건 어찌됐건 스토리 전담 팀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인 범위를 알려달라는 질문이었는데 혹시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스토리 전담 팀은 없고요. 컨텐츠 관련해서 이번에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스토리 담당하는 인원이 그쪽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 담당하는 인원이 여러 팀에 혹은 여러 파트에 나눠져 있는 셈이라 스토리 전담하는 팀의 인원을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찌됐건 이 스토리가 아까 지금 그 강홍기 디렉터님께서 읽어주셨던 이 스크립트가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스크립트인 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후에 좀 보정을 해주셨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변경을 한다든지 유저들이 읽기 편하게끔 좀 납득 가능하게끔 스토리 스크립트를 좀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스토리는 한 번 보면은 다음에 다시 볼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토리나 혹은 그 구조를 많이 바꿨을 때 이미 지나가신 분께서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설정이 달랐거나 혹은 추가해야 될 스토리가 있으면 차원의 도서관이나 혹은 추가 스토리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이나 추가 소설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그 일부에서 강홍기 디렉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저들은 커뮤니티에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굳이 한번 보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변경해 주시면 새로 그 스토리를 겪는 유저들이 그 변경된 점을 보고서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건데 이거를 한번 넘어갔다고 이게 수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정을 조금 해야지. 이 소통과 AS 서비스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컨텐츠는 내용 구성 자체도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연출은 더 처참합니다. 이거 화면 띄워주시죠. 해당 스토리는 18년도에 연간 핵심 이벤트로 최초 공개됐던 세르니움의 스토리 연출입니다. 첫 번째 씬 보시죠. 왼쪽입니다. 돌격씬 자체가 허접한 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앞뒤 개념은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병사가 NPC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요. 이런 것들이 참 유저가 보기에 5천억짜리 게임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두 번째 씬은 사실 더 처참하죠. 성벽 폭파 씬인데요. 이것도 뭐 연출은 둘째 치더라도 심지가 타들어가면 최소한 줄은 같이 짧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천억 매출의 게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토리 연출 부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께 질문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굉장히 180명이라는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국내에서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이고 그에 맞는 수준의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개발팀의 인원을 보강해라, 재투자해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벤트 문제로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18년도부터 20년까지 주요 이벤트를 도표화한 사진인데요. 12월 1월에 겨울 코인샵, 3, 4월에 핑크빈 헤이스트, 4, 5월에 코인샵 한번 하고요. 6월, 8월에는 여름 코인샵을 합니다. 9월은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코인샵 한번 하고요. 10월에서 11월에는 헤이스트, 싸전기, 택티컬이 이제 반복됩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일정으로 연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진에서는 이 이벤트를 좀 더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하는 팀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혹시 있습니까? 이벤트를 전담하는 개발원이 있나요? 네. 그런데 그 이벤트를 전담하시는 뭐 비슷한 분이 계신데도 이렇게 이벤트가 매년 반복되어 오는 것, 그러니까 유저들이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어 온 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 질문의 사실 의도는요, 이 택티컬이라든지 뭐 핑크비, 특히 헤이스트 이런 이벤트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연간 계획에 따라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꼭 필요한 이벤트니까요. 그런데 이 매출 규모에 비해서 똑같은 이벤트만 반복하는 것은 이거는 투자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벤트와 같이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이벤트를 병렬로 같이 구성을 해서 진행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 말이었다는 거 맞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냥 약간 좀 유저들의 최근 불만 사항을 얘기해 드릴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벤트에 보이는 경향성이 뚜렷합니다. 보상이 짜진다는 내용인데요. 몬스터 라이프 잼 쿠폰이라든지 뭐 캐릭터 슬롯, 경험치 코어 잼스톤 같은 것들이
보상이 점점 짜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캐릭터당 구매가 가능했었다면 요즘에는 뭐 서버당으로 바뀌었죠. 중복 파밍이 불가능하게 만드신 건데 혹시 이렇게 이벤트 보상을 점점 줄여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컨텐츠 소모 속도 때문인가요? 이거는 조금 진짜 뭐랄까요? 정말 그 크게 불만이 있는 내용입니다. 재투자를 안 하다 못해 이거는 사실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 보시죠. 이거 보스몬스터 윌의 한 장면인데요. 오른쪽의 화면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시죠? 윌 공략의 핵심이 되는 보라방, 파란방이 구분이 안 갑니다. 이거는 색약을 가지신 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홍기 디렉터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재투자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 섹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일관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만큼 게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지갑을 여는 건 메이플이라는 게임에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 돈을 쓴 만큼 더 재미있게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메이플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유저들이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죠. 고객센터도 이제 제가 하는데요. 자, 고객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이플 매출은 5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기꺼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유저들을 응대하는 고객센터에 그만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는 거 보시죠. 온라인으로만 문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불쾌한데 정작 그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증거 영상을 첨부해서 문의를 했는데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하고는 정작 그 영상은 확인하지도 않는 사례가 있고요. 한 사례로는 노바 노바 서버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야, 이거 빙고 이벤트가 좀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문의를 했더니 노바 직업군은 이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희한한 답변이 동문서답 답변이 들어와요. 현재 우리 유저들이 고객센터에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메이플 스토리를 전담하는입니다. 고객센터의 총원이 몇 명이고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요거는 운영팀장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객센터의 직원분들이 게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화면을 일단 한번 보시죠. 다크니스 오맨은 도적 직업군인 나이트워커의 스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전사 직업군의 다크나이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한 가지 더 보시죠. 오른쪽 화면입니다. 원래 5차 스킬에는 쿨타임 감소 옵션이 적용되지요. 소울 마스터의 5차 스킬에 쿨타임 감소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원래 5차 스킬에는 쿨타임 감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상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고객센터에 대한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질문도 상담원에 따라 천차만별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그 문제인데요. 유명한 사례죠. 언급도 했습니다만 모험을 통해 알아가라. 110제 이하 장비에서 특정 옵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문의를 하니까 어떤 상담사는 모험을 통해 니들이 알아서 알아내라 라고 답변을 하고 어떤 다른 상담사는 자기가 직접 개발진과 소통해서 알아내서 답변을 알려줍니다. 고객센터도 상담원에 따라 복불복의 답변을 받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죠. 예, 어찌됐건 제 사실 메시지는 고객센터의 직원분들에 대한 공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는 유저들이 대체 몇만 명, 수많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 인원을 부족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100% 이거는 메이플 스토리 그 팀 사측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후로는 좀 더 인원도 보강하시고 관련된 교육도 더 그 꼼꼼히 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던 거라는 걸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인플레이션 관련한 내용은요, 시간 관계상 서면 답변을 주실 때 답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수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논의된 방안이 있다면 3가지 정도를 서면 질의 답변하실 때 주시면 되겠고요. 제안 드리는 게 지금 진행상 마지막 남은 길드 파트가요, 4부로 넘기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4부 시작할 때 길드 같이 하는 걸로 하는 거 어떠실까요? 네, 요거는 제가 리부트가 또 이렇게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두 번째 안건인데요.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버는 거래가 가능해서 한 달에 12번 검은마법사를 트라이 할 수 있습니다. 리부트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4번밖에 트라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다소 있어서요. 이 부분을 그러네. 조금 개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리부트 유저들이 그 다른 서버에 비해 검은마법사의 도전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박탈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소 뭐 고려가 필요하시겠지만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은 리부트 유저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 형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6월까지 이제 해주시겠다고 한 게 참 많아요. 벌써부터 이 180명의 개발진들이 얼마나 이제 고생하실지 벌써부터 깜깜한데요. 이분들 저희가 과금한 만큼 충분히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원 추가 당부드렸는데 꼭 좀 저희가 게임에 쓰는 만큼 재투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요, 이번 간담회가 쇼케이스 형식이 되면 어떠나 하면서 좀 걱정이 많았어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면서 이 간담회 진행에서 우리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셨고 충분히 성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느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메이플이 너무 아파요. 논란은 있었지만 저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 유저들에게 아예 외면받는 것은 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신 만큼 원래 뭐 쇼케이스를 했다면 공개했을 만한 대형 업데이트나 향후 대형 이벤트들이 있죠.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유저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공개해드릴 만한 내용들이 없는 상태예요. 오늘 간담회에서 인상 깊었던 유저 대표 왕토님 나오신 부분 모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참석하신 유저 대표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간담회 관련된 영상은 따로 정리 없이 다음 영상은 다른 정보 영상 및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바 끝!